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계부 작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94페이지이고요. 자, 프로그램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자, 가계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조를 보면은 판다스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 시트 형태로 우리가 이제 레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엑셀로 저장을 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타임 라이브러리는 시스템에서 데이타임을 가져올 때, 임포트 OS는 여기서는 이제 엑셀 파일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클래스 레저라는 게 있고요. 이 레저는 이제 원장 이런 의미인데요. 원장 장부 여기서는 이제 가계부의 의미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 레저에는 생성자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해서 데이트 타입, 카테고리, 어마운트, 디스크립션 이런 형태의 레코드를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고요.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add 레코드 해가지고 레코드를 이제 이렇게 에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쪽으로 레코드를 에딩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save to excel 같은 경우에는 엑셀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메인 프로그램 쪽에서 myledger라고 해서 레저 클래스 타입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while true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기록 추가를 할 거냐, 엑셀로 저장할 거냐, 종료를 할 거냐에 따라 갖고 액션이 정해지고요. 여기서 이제 액션인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저장은 이제 엑셀 파일 저장하는 부분이고요. 종료는 전체적인 걸 종료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나 저장, 종료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면은 잘못된 옵션이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진행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보고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추가, 저장 종류 중에서 추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수입 지출 중에서 일단 수입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수입으로 잡겠습니다. 자, 다음에 카테고리를 입력하라고 했는데 카테고리는 급여 이렇게 잡겠고요. 그 다음에 급여는 이제 50만원 이렇게 일단 잡을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설명을 입력할 때 월 급여라고 잡겠고요. 다음에 이제 추가 저장 종료해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추가를 잡고요. 그 다음에 수입 또는 지출 중에서 지출이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외식비라고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외식은 미팅 후 외식이라고 잡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저장 종료 중에서 추가라고 적겠고요. 그 다음에 수입 또는 지출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수입이라고 적겠습니다. 다음에 수당이라고 적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당은 10만원 이렇게 적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설명은 야근 수당으로 이렇게 적겠고요. 다음에 또 추가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일단 한 다음에요. 여기 수입된 지출이니까 이번 지출 여기 잡고요. 그 다음에 식료품비 여기서 식료품비 이렇게 잡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5만원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식료품 구매 이렇게 잡을게요. 식료품 구매. 자, 다음에 이제 저장을 이렇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하려니까 엑셀 파일명 입력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가계부에 오늘이 2024에 1104.xlsx까지 하라고 했죠. 그래서 xlsx 이렇게 하면은 가계부가 이쪽 파일 위치에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엑셀 파일 생성이 된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나왔는지 여기에 보시면은 이쪽에 있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좀 전에 만들어진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똑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리빌인 파일 익스플로러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요거를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걸 옆으로 좀 해보면은 여기 데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타입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다음에 어마운트 디스크립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아까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데이트는 이제 시스템 데이트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입하고 급여 50만원 월급여 그 다음에 지출 여기서 그리고 외식비 10만원 미팅 외식 그 다음에 수입 수당 그리고 10만원 야근 수당 지출 식료품비 15만원 식료품 금액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엑셀 파일의 위치는 아까 앞에 잠깐 확인을 했으니까 그걸로 넘어갈게요. 파일명 가계부 2024-1104 똑같죠.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성자는 이렇게 판다스의 데이트 타입 카테고리 어마운트 디스크립션 엑셀하고 똑같은 형태로 지금 이제 기본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엑셀에서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트 타입 카테고리 어마운트 디스크립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이제 add record를 해가지고 new record에다가 여기 datetime.now 해서 여기서 이제 stripe time 이런 형태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record type 그리고 category amount description 참고로 이 stripe time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self.record 해가지고 판다스의 concat self.record의 new record 이거너 index 2 그래서 요 부분은 요 문장만 가지고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new record를 요 self.record에다가 new record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그노 인덱스 2라고 하는 것들은 인덱스를 새롭게 쌓을 때마다 0, 1, 2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건 뒤쪽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요 메서드 중에 또 이제 save to excel이라고 해서 파일 네임을 가져가는데 osmpath.exist 파일 네임 파일 네임이 존재하면은 오버라이트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라고 하면은 오버라이트 하는 거고 아니요 얘가 아닌 경우에는 나디꼴인 경우에는 파일 저장 취소를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self.record excel 파일 네임 인덱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별도로 설명할 건데 요 self.record라는 게 요 판다스 형태의 요 내용들이죠. 요 내용을 엑셀로 저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파일 네임을 여기다가 만들고 인덱스 펄스라는 거는 여기 인덱스라는 게 true 같은 경우에는 1, 2, 3, 4 이런 순서가 나오는데 펄스는 그 항목이 생략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가 파일 네임 파일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일의 위치를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파일 가계부가 이걸로 저장이 됐고 그 다음에 파일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알려주겠는데 이거 OSM 패스의 앱스 패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데피니션 메인 쪽에서 my leisure 해서 요 인스턴스가 레저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요 레저 클래스 갖고 요 인스턴스가 생성이 된 거고요. while true에서 액션의 input 해서 기록 추가나 저장이냐 종료 중에 선택해서 하라는 게
요게 이제 요 얘기죠. 요 내용이 그래서 보면 추가 요거죠. 그래서 추가라고 우리가 선택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레코드 타입의 초기 값을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레코드 타입이 낮은 수입 지출, 그러니까 수입이나 지출이 아닌 경우에 실제로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수입이나 지출이 아니니까 여기서 돌아가는 거죠. 인풋 수입 또는 지출인데 여기서 만약에 수입이나 지출이 이제 선택이 되면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수입이나 지출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됐다. 레코드 타입 not in 수입 지출. 그러니까는 수입의 지출이 아니면은 수입 또는 지출 중 하나를 입력하라고 하면서 다시 돌리는데 수입이나 지출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면 여기로 넘어가서 카테고리를 입력하세요 하면은 카테고리가 급여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액 입력하라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50만원. 그리고 설명 입력하면 월급여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myleisure. add record.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myleisure가 요 인스턴스니까 여기서 add record를 가지고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date type category amount description 요게 입력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record type category amount description 여기서 이제 이렇게 요쪽에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엘리프의 액션이 이제 저장이라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저장할 엑셀 파일명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 저장이라고 하면은 엑셀 파일 가계부.20241104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myledger.save to excel의 파일 네임 그래서 save to excel 메소드를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파일이 이미 존재하는지 판단을 해서 이제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냥 파일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면 덮어쓰겠냐고 물어보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self.record to excel 파일 네임의 인덱스, self.record를 엑셀로 만드는 부분들이 여기서 요 부분들이 mileage.save to excel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종료인 경우에는 종료하면 되고요. 요 추가 저장 종료가 아니면 잘못된 옵션입니다.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엑셀 파일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두 개. 그러니까 이 self.record의 요 pd 컨택트하고 그 다음에 self.record의 record to excel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단 self.record 해가지고 pd concat self.record new record 이제 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그널 인덱스 true 요 부분인데 자, 요거 설명드리면요. 이제 이 코드는 이제 self.record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new record 데이터 프레임을 행으로 추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요거를 추가하는 건데 pd concat이라는 거는 이제 판다스 라이브러리의 concat라는 함수인데요. 얘는 여러 데이터 프레임을 연결할 때 사용이 됩니다. concatenation의 약자죠. 여기서는 이제 self.record하고 new record라는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self.record하고 new recor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d의 concat 함수는 리스트 형식의 인수를 받기 때문에 self.record 이게 리스트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인수를 리스트 형태로 받는다 이거죠. new record 형태로 기존 가계부 데이터와 새 기록 데이터를 연결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 그리고 새롭게 이거를 concatenate 추가한다고 보면 되겠죠. 연결한다. 두 데이터 프레임은 세로 방향으로 병합이 되고요. 새로운 행으로 new record가 추가된다. 이 뒤쪽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그널 인덱스 true라고 하는 것들은 얘는 이제 병합부 인덱스가 새로 생성이 된다. 인덱스는 여기서 요 제로원 요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옵션이 없으면 원래 new record의 인덱스가 유지될 수 있지만 이그널 인덱스 true를 사용하면 self.record의 기존 인덱스를 무시하고 이제 0부터 새롭게 인덱스 부여한다. 요거 이제 여기서 인덱스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이거는 인덱스 true 이런 게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 요 파이썬 코드인데요. self.record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new record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할 때는 여기서 이제 pd concate를 사용해서 self.record하고 new record를 concatenation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형태로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date, type, category, amount, description.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이제 self.record to excel 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서 보면은 엑셀 파일 저장하는 부분들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self.record data frame 요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self.record to excel 이라는 거는 판다스의 to excel 맥세드를 사용해서 self.record의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일 네임 변수에 지정된 파일 이름으로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정하는 걸로 생성이 될 거고요. 파일 네임에서는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할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예를 들어 그 파일 네임이 이제 가계부.xls 일 때 같은 이름의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파일 경로를 포함할 수도 있어서 특정 위치에 저장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인덱스 이퀄 false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false 옵션은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열을 엑셀 파일에 포함하지 않도록 설정이 되고요. 인덱스 true로 설정할 경우에는 엑셀 파일의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가 추가되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self.record에서 이런 형태의 레코드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이걸 self.record to excel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가계부에는 이제 엑셀 파일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여기서 인덱스 펄스니까 이쪽에 안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제가 아까 우리 요게 요 엑셀이었잖아요. 요 인덱스 펄스죠. 그럼 인덱스 true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저장 안 하고 다음에 여기서 인덱스 true 이거 바꾸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 이렇게 하고 런 한번 더 시켜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 두 줄 정도만 하겠습니다. 추가 해가지고 수입, 다음에 급여, 그 다음에 50만원, 그 다음에 월급이요. 됐죠? 다음에 추가 하나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지출, 그 다음 외식비, 그 다음에 10만원, 그 다음에 미팅 후 외식. 자, 이렇게 하고 저장. 그 다음에 가계부 하고 2024. 그 다음에 똑같은 걸로 안 할게요. 1103으로 할게요. 이건. 점 x xlsx. 자, 이렇게 하고요. 그럼 저장이 됐죠. 다음에 종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럼 제대로 저장되는지 확인하면은 좀 전에 만든 게 이거죠. 여기서 얘를 갖다가 Live in File Explorer로 해가지고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요 인덱스 이퀄 true라고 했을 때 요 인덱스 항목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래대로 원위치대로 이렇게 false를 하고요.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 번만 돌려주고요. 정리할게요. 종료 바로 눌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계부를 우리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엑셀로 저장하고,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계부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